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제가 저도 생업이 있는지라 이 평일에는 이야기하기 참 힘드네요.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네요. 제가 저번 이야기에 유시민 작가님 한번 언급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제가 원래 댓글은 다 달아드리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주중에 정부 규제안도 1차 나왔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유시민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인신을 공격한 건 아니고요. 그러려는 의도도 없고 저도 유시민 작가 좋아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주간도 뚜렷하시고 뭐 정치인이 아니신 건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더 뭐 정치인이 아니라서가 더가 아니고 지금은 영향이 더 크세요. 방송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작가님의 발언 중에서 몇 가지가 좀 너무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렸고요. 나머지 뭐 정치인들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한 건 유시민 작가님을 제가 공격한 건 아니죠. 그거는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치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그럴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시민 작가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이뭐 엔지니어들은 화폐를 몰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게 사실 조금만 더 신중하셨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직업이니까 어떤 지식 위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의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왜 화폐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언급을 하셔놓고 누군지도 모르는 엔지니어가 화폐를 모른다고 하면은 엔지니어 전체가 화폐를 모르는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자들이 이 그저 흔히 막 뭐 개발자 엔지니어 뭐 프로그램의 언어만 다루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개발 언어, 개발 지식 이외에 인문학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뭐 예술 각 분야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좀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혹 설사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그런 식의 표현은 좀 어떤 다른 의도가 물론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지만 이 화폐가 아니다. 화폐란 기능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건 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시지 않나. 뭐 이래서 의사들은 예술을 모른다 이렇게 발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의사마다 다른 거죠. 그림을 그리시는 의사분들 얼마나 많은데 어떠한 하나의 그룹이나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그런 고정관념적인 발언이 좀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참 썰전은 유시민 작가님 이 없으면 안 되는 방송이죠. 썰전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썰전 위주로 청소년들이 그냥 거의 썰전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걸 청소년들이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믿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썰전을 보는 청소년들이 10대, 2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언 두 분의 어떤 얘기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긴 했는데 어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코인은 도박이고 근데 이런 것도 좀 전문가분들하고 미리 좀 어떤 사전에 이야기를 좀 두 분이 같이 하시고 나왔으면 좀 더 표현이 다르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이 그렇게 코인하고 딱 코인은 도박, 블록체인은 기술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렇게 존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렇게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딱 블록체인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코인은 도박이고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다의 얘기고 그냥 도박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버리면은 그것은 좀 나중에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웹사이트가 나오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이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니까 이더리움은 막아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사이트는 허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웹사이트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암호화폐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그 웹사이트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블록체인과 코인과의 관계를 좀 어, 혼돈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하셨으면은 훨씬 좋은 설명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약에 좀 막연하게라도 나는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이런 개발자가 돼서 정말 인류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멋진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어떤 청소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유시민 작가님의 썰전을 봤을 때 이 암호화폐라는 이런 블록체인 부분 이런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인상이 어떤 인상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도박적인 부분이 지금 있죠. 뭐 도박이죠. 이렇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사람들이 뭐 예전에 주식시장 막 그 급등할 때 떨어진 시점을 보려면은 뭐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와서 주식시장의 그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상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그런 분위기인 거는 맞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런 거를 막아야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미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 이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쏠리죠. 뭐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우려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럼 그런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 그런 투기 분위기 자체를 막아야지 그 투기 분위기를 일으켰던 그 어떤 기술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검증 없이 이것은 이렇게 투기를 바람을 일으켰으니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코인 자체를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것은 산업적인 기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해버려서도 안 되고 블록체인은 기술이니까 가능성이 있지만 코인은 도박이다.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은 나쁜 거죠. 하지만 그 도박은 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로 도박을 하면 그 동전을 없애지는 않을 거잖아요. 도박은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도박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거를 무조건 다 도박을 일으키니까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또 다른 암호화폐 코인들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것만 언론에서 너무 다루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가격이 오른 것만 이슈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달려드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가격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이유로 왜 움직이고 이게 어떤 산업에 어떤 어, 영향 변화가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설명이 좀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어떤 코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그건 투기죠. 정말 다행히 이번에 이슈가 좀 많이 돼서 좀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설명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유시민 작가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규제안이 나왔죠. 1차로 규제안이 나왔는데 물론 이걸로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예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규제가. 예, 저는 사실 거래소의 그 자금 제한 예전에 그 파생 선물 시장 제한처럼 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렇게 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뭐다라고 규정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부가 별 대응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만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뭐 거래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쉽게 지금 규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막는다 이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뭐 규제한다고 해서 툭 떨어진다든지 뭐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급등하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특히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 이렇게 암호화폐 그 거래 금액이 훅 늘어난 게 이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규제하고 나서 갑자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중국 자본은 아니라 다른 외국 자본도 들어올 수 있죠. 만약에 다른 나라보다 거래 금액이 우리나라에서 이 거래되는 단가 자체가 높다 그러면은 환차익을 무시하고도 들어와서 그런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시장이 좀 우리나라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 자본이 어떤 이 암호화폐 거래만을 위해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현상은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언급을 하고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뭐 외국인 계좌 개설이나 이런 걸 막을 게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국인이 외국인을 그런 자금 유출이나 반입 이런 걸 도와주게 되면은 뭐 기존의 법령이 아니고 굉장히 엄하게 다룰 수 있는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그런 걸 좀 제한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엄포를 좀 주는 거죠. 어, 글쎄요. 그리고 이 규제안 중에 ICO에 대한 그 언급이 많지는 않은데 아마 제 희망으로는 전문가분들도 TF에 많이 현재 계시고 하니까 좀 이 기술을 개발을 장려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언론에서도 이런 ICO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암호화폐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또 그 나라 정부가 하는 규제를 왜 하고 어떻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논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언론에서 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게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뭐 한번 얘기 나오면 그냥 모든 언론이 시청률만 의식해서 다 똑같은 방송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사실 지금 암호화폐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IC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좀 알아야 뭐 동의를 할지 아니면 뭐 반대를 할지 아니면 뭐 방안을 내놓을지 의견을 내놓을지 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생각에는 ICO를 뭐 이렇게 전면적인 규제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사실 기술 없이 투자 자금만 모아서 튀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ICO 규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나설 게 아니고 음,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정부가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개발자들 이렇게 다 모여서 ICO를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투자를 받고 싶은 사람이 직접 검증에 나서고 기술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투자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면은 좀 엄격하게 자금 제한을 둬서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자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하고 그 ICO가 계속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를 같이 검증도 해나가고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건가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기술도 없이 사기 치려고 돈만 먹고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검증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만약에 그렇게 검증 없이 자금을 모은 사람은 지금 규제안처럼 이렇게 법을 처벌할 게 아니고 정말 완전히 생각도 못할 만큼 엄벌을 처하겠다고 특별법을 만드세요. 아니 생각도 못할 만큼 그렇게 상과 벌을 뚜렷하게 구분을 해주시면은 그게 더 이런 좀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저는 ICO에 대해서만큼은 좀 정부가 초기 대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제 TF에 들어가 계시니까 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댓글 다신 분들을 좀 읽어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암호화폐가 과연 기존 통화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했다고 믿는 것이냐, 그게 가능하다고 믿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저는 어, 나중에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가 왜 기존 화폐를 없애야 되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기존 화폐는 화폐대로 역할을 서로 나눠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암호화폐 시세가 떨어질까봐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신규로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있는 암호화폐라고 해서 아무리 유명한 화폐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그렇게 크게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암호화폐 시장이란 이런 뭐 블록체인 시장 이런데 관심을 좀 가지고 싶고 그러한 의미에서 전송도 좀 해보고 예를 들어 쓰인 데가 있으면 거래도 좀 해보고 이런 의미에서 정말 부담 없는 금액을 조금씩 한번 관심을 가진 차원에서 들어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대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인데 이런 건강을 크게 해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새로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응하기 위해서 경험해 본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원래 오늘 이 몇 가지 뭐 이더리움, 뭐 아이오타,
그다음에 에이다, 카라다노 에이다, 그리고 스티밋 뭐 이런 비트코인 말고 다른 화폐들을 좀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날인데 이거를 녹음을 했으니까 이거 내일이나 모레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서 그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 추운데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좋은 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